첫 번째로 먼저 시작할 것은 국제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경제 뉴스인데요. 최근에 이 유럽 연합이죠. EU죠. EU에서 Revive Digital Levy Plan 뭐 하는 것은 배경은요. 미국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텍스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참여하지 않다라고 다른 나라들, EU라던가 이런 국가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더 이상 협조 안 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어 왔던 거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골라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 거의 한 140개국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계속 논의는 이어졌었는데 큰 틀에서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공평 과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모임이 이제 열렸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미국이 이제 뒤이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우려가 높아지니까 EU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갈 길 가겠다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거든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내용입니다. 당시에 합의됐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세부 방안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대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이익을 별도로 이제 산출을 해서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이 발생한 나라에서 세금을 물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미국보다 이제 한국에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구글세라고 막 구글세를 만든다 만다 뭐 하고 구글이 한국의 매출은 도대체 뭐 몇 조인지 뭐 얼마인지를 내는데 세금은 뭐 한 푼도 안 낸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국가별 어떤 이익을 구분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구글이요 유튜브잖아요. 이것도 지금 유튜브고 유튜브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면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뭐 상상도 못하게 나겠죠. 지금 뭐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낸다는 거. 왜냐? 이거는 현행법이 해결을 못하는 그런 말하자면 공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빈 어떤 루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각국의 과세 제도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요. 전문 용어를 아주 어려운 말은 아닌데 쓰자면 고정사업장이라는 그런 컨셉을 씁니다. Permanent Establishment라고 영어 세법상의 용어이기도 한데 한국에서 이제 고정사업장이라고 부르죠. 무슨 얘기냐? 어떤 사업체가 그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그 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국제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각국의 국내법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회사라고 쳐요. 미국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미국에 수출을 한다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미국이 한국의 그 회사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 없어요. 한국은 한국에서만 비즈니스하고 물건만 그냥 보내잖아요. 뭐 페덱스가 됐건 뭐 USPS가 됐건 이런 어떤 커먼 캐리어를 써서 배송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회사는 고정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과세를 못 하거든요. 미국은.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거는 서버도 딴 나라에 있고 우리는 그냥 방송 온라인 그렇잖아요. 이거를 한국에 있는 독자들이 그걸 볼 뿐이지 우리의 서버 글쎄요 뭐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 한국에는 과세 권한이 없다. 이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컨셉인 건데 그래서 결국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기업들은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것이 어마어마한 회사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버는데 거기서 세율이 0.1%만 바뀌더라도 전사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입이란 그 세금이라는 거 결국 그 말은 회사의 수입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떠한 기업 활동에 있어서 단일 비용 항목도 세금보다 더 큰 건 없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기업의 비용, 기업 활동에 있어서 비용을 놓고 보면 세금이 차지하는 게 인컴의 거의 뭐 30% 40%를 한다고 하면 어떤 단일 비용 항목도 세금이라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없잖아요. 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은 어떤 비용 절감 노력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제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주로 개인 또는 아주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내용을 다루지는 않죠. 기업 오너 또는 뭐 개인, 기타 뭐 자산가 또는 뭐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을 하지만 지금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얘기들일 거예요. 그래도 뭐 재미있게 한번 다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뉴스를 보다 보면 또는 기사를 보다 보면 뭐 괴상망측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뭐 더블 아이리시, 무슨 뭐 플랜, 뭐 스트럭처, 뭐 어려운 말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을, 어떤 컨셉을 써서 기업들이 절세로 활용하는지, 그게 특히 나라와 나라, 국경을 건너서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예전에도 뭐 다른 영상에 제가 주로 종종 쓰는 방식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요. 스타벅스가 있단 말이에요. 스타벅스 미국 회사인 거죠. 근데 어떤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회사가 커피를 원료를 콜롬비아에서 사오는 그런 구조라고 할게요. 1불이라고 치죠. 1불에 커피를 사와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는 11불에 판다라고 할게요. 아주 단순화시킨 거죠. 그러면 스타벅스가 버는 소득은 얼마일까요? 10불이잖아요. 쉽죠? 그럼 결국은 스타벅스가 버는 거는 여기 콜롬비아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정사업장이 없으니까 사와서 미국에다가만 이제 세금을 낼 텐데 10불에 대해서 세금 뭐 세율 뭐 얼마건 간에 뭐 40%라고 할게요. 그러면 4불에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4불에 세금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회사는 네트로 이제 6불이 남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스타벅스가요, 이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자회사, 관계회사를 세웠어. 그리고 이 회사로 하여금 이 농장에서 콜롬비아의 다른 관계사가 사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팔아요. 이 소비자한테 똑같이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사적인 면에서 보면 어차피 10불이라고 하는 스타벅스 글로벌의 소득은 똑같죠. 그런데 만약에 콜롬비아의 소득세율이요 0%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라마다 소득세율이 다르니까. 근데 0%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자 이제는요 플래닝 어퍼튜니티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스타벅스 US가 스타벅스 콜롬비아로부터 커피를 사올 텐데 그 가격을요 11불에 사온다고 쳐요. 그러면 이 스타벅스 글로벌에 있어서 이 콜롬비아에 할당되는 소득이 10불일 것이고요. 미국에 할당되는 소득은 0일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쵸? 왜? 콜롬비아 스타벅스가 US 스타벅스에 11불에 파니 콜롬비아 스타벅스가 소득이 11불이 잡히고 스타벅스 US는 11불이 원가가 될 테니까요. 전사적인 면에서는 10불이라고 하는 소득은 당연히 동일한데 여기 보자. 콜롬비아는 세율이 0이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0불을 벌었는데 이제는 요 자회사, 관계사를 하나 활용함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은 뭐냐? 4불이라고 하는 세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상황이냐는 거죠. 각국이 갖고 있는 제도상의 차이를 활용해서 전사적인 면에 있어서 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구글세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스타벅스라는 게 그냥 스타벅스를 지칭한 건 아니고요.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쓰는 그런 컨셉의 가장 엘리멘트리,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섞이면은 많아지긴 하지만 기본 컨셉은 이렇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 게다가 이제 또 구글세 얘기하는 요거 만약에 한국에요. 컨슈머가 있어요. 구글의 어떤 프로덕트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를 쓰면서 100불을 주고 있다고 쳐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100불의 소득이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세금 내겠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40%라고 하면 뭐 40불만큼이 세금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구글에서 구글이 갖고 있는 여러 IP가 있죠. Intellectual Property. 그렇죠? 지적 재산권이 있는데 이거를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서 그 소유권을 일로 옮겨요. IP를 옮긴다고 쳐요. 그럼 이제 소유권은 여기가 됐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사용료의 90불만큼은 이 IP에 대한 로열티입니다. 라고 만든다고 쳐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 미국에서 행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고 칩시다. 그리고요 아일랜드에서는 세율이 0%라고 할게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아니 뭐 0%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일랜드가 굉장히 또 이와 같은 스트럭처에서 유명한 나라인데 결국은 어떤 low tax jurisdiction이라고 치면 자 구글의 전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똑같은 수입 100불인데 세금은 훨씬 낮아지겠죠. 이게 바로 다국적 기업들이 활용하는 그런 텍스 플래닝의 뼈대가 되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컨셉인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되긴 되는데 막 이것저것 짬뽕을 하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쩔 수 없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건데
합법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기회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고쳐 나가려는 어떤 정부 차원 또는 국가 차원 또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여러 한 나라에서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배경이 돼서 지금 오늘날에 이와 같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뭐 디지털 레비 플랜이라든가 글로벌 텍스 관련된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정사업장과 무관하게, 예를 들어 우리 여기서 한국에서 구글세 뭐 했을 때 고정사업장이 없으니까 한국에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매출에 대해서는 일부는 한국에다가 부담하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첫 번째 뼈대가 되는 그 주된 내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비슷해요. 아까 전에 미국이 뭐 40%고 아일랜드가 0%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모티베이션은 뭐냐, 로우 텍스 주리스딕션에 택서블 인컴, 소득을 많이 넣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만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어떤 모티베이션 팩터를 없애기 위해 최저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건 최소한 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15%인데요. 못해도 15%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경이었었고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뭐냐? 미국이에요. 미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자국의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자국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마찬가지로 항상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또한 미국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기업이 혜택을 누려야 되고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구글 미국 회사잖아요. 그죠? 스타벅스 다 미국 회사. 뭐 스타벅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렇다 보니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또 미국 회사더라. 그러니 이게 미국이 참여하고 미국이 흡족하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나 빼고 이제 너네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힘의 논리인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이 되는 건 꼭 지금의 이 구글세라든가 이런 논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IRA요,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도 어떻게 보면 지금 WTO에서도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와 미국의 지금 자동차를 포함한 FTA가 분명히 발효되고 있는데 지금 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국 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자국 기업, FTA 맺은 나라도 포함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유리할 때 자기들은 공정함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빠지는 그런 모습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부분이 이 기사를 통해서 뭐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시사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